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 음모론인데요. 네네. 이 정평론가께서는 평소에 음모론을 좀 믿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사실관계를 좀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서 네.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나온 얘기도 좀 의심하는 편이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따져보는 편입니다. 조금 네. 신중하신 편이네요. 직업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뭐 허투루 잘못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후폭풍이 더 심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후폭풍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습관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최근에 한 회사 물류창고에서 네네. 방화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자, 예. 사건 이후에 안 팔리는 재고를 일부러 화재로 태워버리고 보험금이라도 받자 하는 것이 관행이다. 네. 또는 이것이 이익이 남는 것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은 현상 뒤에 가려진 이야기에 좀 솔깃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뭔가 상황을 파악하고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든 어떤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라든지 뭐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걸 접하게 됐을 때 이게 사실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좀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아무래도 사실 자체가 너무나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믿고 싶은 걸 믿는 약간 이야기화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사건들보다는 충격적인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 그렇죠, 쓰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네. 음모론이 창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요즘에 보면 뭐 트렌드들도 좀 있어요. 대중들이 네. 음모론 얘기할 때 보면 네. 주로 연예계에서 큰 스캔들이 터지면 네. 이 정치권의 사안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연예 뉴스를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연예계와 정치계의 이 연계 음모론이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이게 사실 음모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그런 사실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연예인 어떤 스캔들 같은 게 갑자기 빵 터지면 사실 그 당시에 나온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인 사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혀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또 정치적 사안 자체들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터지곤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정치적인 대결이 굉장히 팽팽한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음모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네.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치권의 갈등도 심하고 이 국민 불신의 문제가 음모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네, 재밌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 결과로는 음모론이 또 맞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네.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화제 원빈과 이나영 씨의 결혼 이거 뭘 막기 위한 겁니까? 너무나 음모론을 정확히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중들이요. 또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 몇 해 됐습니다만 네. 그 서태지 이지아 씨의 결혼. 사실 이건 이혼 소식이 터지고 나서야 결혼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당시에 뭐 BBK 사건 관련 이제 판결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회자됐었는데 있었죠. 주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반복됐습니까? 사실 뭐 이런 사건들이 희한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태지 씨랑 이은석 씨 결혼 발표 나왔을 때만 네네. 하더라도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윤창중 사건 네네. 이런 거 덮기 위한 일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고요. 수지와 이민호 씨가 이제 열애설이 나왔을 때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자원공사 비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덮여진 면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배영준 씨랑 박수진 씨 결혼 이 얘기도 사실은 유병헌 회장이죠. 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병헌 회장의 계열사에서
창조경제 자금이 100억 이상 지원된 뭐 사실 이런 것들 덮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 같은 시기 같은 날 정치 네. 사건과 연예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네. 뭔가 큰 연예 뉴스가 터지면 어떤 그렇죠. 특정한 정치 사건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아까 쌍이 질문하신 생기네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연예 사건 뭐가 빵 터지면 지금 무슨 사건 터졌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엊그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티파니와 니쿤의 결별설인데 네. 그거는 또 뭘 덮기 위한 거지? 이렇게 뭐 찾아보게 되는 자꾸 거잖아요. 찾아보게 되는 그런 거죠. 예. 네. 이 서태지 씨는 문화 대통령인데 네. 벌써 2번이나 이런 이 음모론 구설에 등장했네요. 이거 워낙 좀 유명하신 분들이 뭔가 이런 구설에 많이 아, 그렇죠. 대형 음모론에 많이 스타여야 등장하게 효과가 되죠. 있다. 그렇죠.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던 드라마 피노키오 보면 네. 이게 이제 언론사 내 이야기를 다루었던 건데요. 네네. 이 기업 회장님이 자기 자신의 비리 뉴스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의 네. 논란을 기사화시키는 내용이 아예 시나리오에 나와요, 등장을 그게.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부, 뭐 권력, 재벌, 이 또 대기업 이런 모습이 음모론과 네. 관련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네. 드라마가 음모론을 조장한다, 미디어가 조장한다 이런 네. 지적 어떻습니까? 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그냥 스토리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현실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음. 면에서. 근데 음모론이 바로 이 스토리에 굉장히 기대는 어떤 심리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그 세상에 믿을 게 많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의외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스토리 만든 것들을 뭐 어디다 유포를 하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실처럼 뭐 굳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드라마나 미디어가 어떤 이런 음모론을 조장한다기보다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예전에 개그맨 박준영 씨가 개그는 개그일 뿐 네. 그것처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연예계에 11월 괴담 이런 얘기가 네. 많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음모론과 좀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이제 여러 번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괴담처럼 나오는 건데요. 11월에 특히 네. 사건이 많이 터진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과거 그 스포츠 연예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이런 매체들 자체가 힘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힘을 엄청 발휘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1월 괴담은. 네. 11월에 야구 시즌이 끝나잖아요. 10월에 네. 이제 예.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츠 매체 일면에 세울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연예 이슈들을 자꾸 찾다 보니 없는 이슈도 막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심지어로. 그래서 11월에는 뭔가 연예가 사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네. 이런 시기로 보이는 면들이 생긴 거죠. 매체들의 수요에 의해서 발굴하다 보니 맞습니다. 그때 사건이 집중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준 거 아니냐? 뭐 제가 아는 예. 기자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야 이번엔 니네 사건도 좀 한번 터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스타하고도. 그렇군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모론이라는 게 결국은 네. 우리 사회의 불신의 하나의 표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사례를 봐도요. 네. 9.11 테러 음모론도 있고요. 맞습니다.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네. 네,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계 10대 음모론이라는 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우리 대중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세계적인 네. 추세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믿지 못할 사실들은 늘 터지거든요. 네. 특히 거의 그 스타들 과거에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런 분들은 사람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분들이 돌아가셨다니까 네. 사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믿어지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요즘은 약간 음모로 나오는 좀 다른 기제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 이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도대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이런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회 자체에서. 네. 그리고 사회 그 대중들도 굉장히 어떤 억압던 정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져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황당한 소설 더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는 경향도 네. 있어요. 공감이 갑니다. 자, 오늘 음모론에 대한 해석 정덕현 그 문화평론가의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